블러셔 덕후가 추천하는 절대 실패 없는 봄웜템들. 제가 이거를 10통 넘게 재구매했거든요. 이 펄감이 너무 예뻐요. 청담샵에서 배운 베이스 치트키 조합인데 이대로 사용하시면 깐달걀 피부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 What's in my pouch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봄 소프트 톤이고 봄웜 톤이지만 오렌지는 안 어울리고 핑크나 피치 그리고 베이지 컬러 소화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제가 잘 쓰는 베이스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피부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평소에 베이스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일단 제 피부 타입은 건성이고 평소에 매트한 베이스보다는 글로우하면서 촉촉한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얇게 밀착이 돼서 피부가 편안한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쿠션은 이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랑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쿠션인데요. 먼저 라네즈 네오 쿠션을 얼굴 전체에 깔아준 다음에 네이밍 쿠션을 사용을 해서 모공이 도드라지는 애플존을 커버해주는 조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정말 세상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는 밀착력이 정말 좋아서 피부에 착붙인 제형이에요. 그래서 쫀쫀하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력이 진짜 어마무시해서 올 여름 폭염에도 피부 무너짐이 전혀 없었고 주름 끼임도 없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만 이 쿠션은 컬러가 다른 쿠션보다 어둡게 나온 편이라 내가 평소 쓰는 것보다 최소 한 호스는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쿠션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쫀쫀하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촉촉 쿠션 특성상 모공 커버가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쿠션을 얼굴 중앙에 소량만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가려지니까 피부가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얼굴 중앙에 쓰는 거는 내 피부 톤보다 한 호스에서 두 호스 높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안면부에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팅을 주면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의 17Y 가장 밝은 컬러로 얼굴 중앙에만 아주 얇게 깔아주고 있어요. 이 쿠션은 매트한데도 불구하고 들뜸이나 갈라짐도 없고 무엇보다 미세한 모공까지 굉장히 잘 커버해주거든요. 그리고 매트 쿠션이지만 제형이 가벼워서 올렸을 때 피부가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이 두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피부의 광을 살리면서도 모공도 잘 커버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음은 꾸셀 파운데이션 100호 그리고 토니모리 여신광채 비비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조합은 제가 청담샵에서 배워온 베이스 치트키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비비크림의 장점인 쫀쫀한 피부 표현을 살리면서 동시에 꾸셀 파운데이션이 비비크림 특유의 잿빛을 보완해줘요. 밝은 21호 피부인 저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먼저 비비크림을 2대1 조합으로 섞어서 사용을 하면 딱 맞더라고요. 만약에 저보다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비비크림이랑 꾸셀을 2대1.5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피부톤이 어둡다면 비비크림이랑 꾸셀을 2대0.5 조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브러쉬를 가지고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때 쓰는 건 바이맹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에 결자국이 안 남고 되게 얇게 발려요. 그러면서도 베이스를 피부에 들뜸 없이 밀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유목민이시라면 바이맹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파데를 펴발라주신 다음에는 스펀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때 사용하는 게 더븐 하이드로 스펀지 검정색입니다. 이것도 샵에서 추천받아서 사용을 한 건데요. 브러쉬로 펴발라준 다음에 이 스펀지에 물을 먹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베이스가 지속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 조합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중안면부를 밝혀주시면 얼굴이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꾸셀 파운데이션을 정말 소량만 짠 다음에 얼굴 중앙 위주로 밝혀줘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영 효과가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수블리마지 레상스 드땡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솔직히 파운데이션만큼은 백화점 제품을 고집하는 편이라 정말 다양한 고려미를 써봤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현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정말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가면 늘 피부가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파데 못 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파데의 가장 큰 장점은 다크닝이 없어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제형 특성상 다크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 종일 반짝반짝하면서 화사하고 광나는 피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번들거리는 그런 기름광이 아니라 비싼 화장품을 바른 특유의 광으로 표현이 돼서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쌓으면 쌓을수록 두껍게 표현되기보다는 커버력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한 파운데이션 유목민이시라면 샤넬 수블리마지는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베이스 밀착력을 높여주는 스킨케어 비밀병기가 바로 정샘물 물크림인데요. 이거를 기존에 잘 사용하는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만 섞어서 두세 번에 나눠서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베이스가 정말 안 들뜨고 피부에 착 달라붙거든요. 지금이 환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화장 들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기존에 잘 쓰는 로션이랑 크림에 정샘물 물크림 딱 두 방울만 섞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블러셔 덕후거든요.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블러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이것저것 사서 써보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거는 진짜 봄웜 찰떡이다 하는 것들만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저랑 같은 톤이시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블러셔들은 정말 실패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어달리아 베어리인데요. 이게 괜히 막 20몇 차 품절 대란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숭아 솜털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웜쿨 크게 관계없는 핑크 베이지 컬러로 발색이 올라오는데 색이 정말 청순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저 같은 봄웜톤 뿐만 아니라 청순이 추구미이신 분들이라면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게 바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픽싱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잡티 없는 분들이 바르면 정말 복숭아 솜털 같은 피부로 표현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 디어달리아에서 새로 나온 소프티 컬러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베어리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채도감이 느껴지는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발랐을 때 존재감이 더 확실해요. 이 소프티는 진짜 뮤트한 핑크 컬러라 웜쿨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베어리는 아무래도 색이 밝은 편이다 보니까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이 썼을 때는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티는 색감이 보다 확실해서 피부 톤에 관계없이 발색이 더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피부가 23호 이상으로 어두우신 분들이라면 베어리보다는 저는 소프티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복숭빔인데요. 이거는 제가 네이밍 베시풀이랑 더불어서 유일하게 힙펜을 본 블러셔일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피부톤이 밝은 핑잘봄이다? 릴리바이레드 복숭빔은 정말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청담샵 추천템 중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템이 이 릴리바이레드의 순수빔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순수빔은 형광기나 컬러감이 굉장히 쿨톤에 가까운 이런 차가운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게 잘 어울리는 봄 소프트가 썼을 때 이거는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복숭빔은 형광기보다는 흰기가 강한 복숭아 컬러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 여리여리하면서 청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흰기가 강한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베어리랑 마찬가지로 23호 이상의 어두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발랐을 때는 컬러감이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색 자체가 강하게 되지 않고 생기만 더해줘서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저는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릴리바이레드 복숭빔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이 어뮤즈 복숭아를 포인트로 얹어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써본 블러셔 중에서 가장 속광, 물광 느낌을 뿜뿜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물광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해서 촉촉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요. 또 최근에 아이돌 속광 블러셔가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속광 블러셔로 유명한 걸 많이 사서 써봤는데 솔직히 어뮤즈 체크만큼 물광 느낌이 낭낭한 건 없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가 뽀용한 느낌이라면 어뮤즈는 촉촉한
텍스처 덕분에 이게 투명한 느낌으로 비치게 발색이 돼요. 그리고 복숭빔에 비해서 색감이 더 확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에는 복숭빔만 단독으로 가볍게 바르고요. 좀 더 확실하게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에는 그 위에 복숭아 중에서 오른쪽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정말 자연스럽게 건강해 보여서 이 조합도 제가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블러셔인데요. 삐아 다우니 피그예요. 이것도 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다 보니까 봄 소프트가 썼을 때 너무 딥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바르면 되게 고급진 뮤트 베이지로 컬러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물광 느낌이 아니라 딱 피부가 건강해 보일 정도로 가벼운 윤광이 도는 속광 블러셔 느낌에 가까워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크림 치크들을 바를 때도 위에서 소개해드린 더분 하이드로 스펀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펀지에 물을 한번 잔뜩 먹여주고 물기를 짠 다음에 크림 치크를 묻혀서 발라주면 베이스 벗겨짐 없이 블러셔를 바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크림 블러셔를 바르면 베이스가 쉽게 까져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우니 피그는 한 번 터치로 연하게 발색을 하면 봄 소프트한테 찰떡인 색감이고 이거를 더 진하게 여러 번 묻혀서 발색을 하면 가을 뮤트한테도 잘 어울릴 색감이거든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삐아 다우니 피그는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즈의 페일 블라썸인데요. 이거는 베네피트 단델리온의 리퀴드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흰기가 낭낭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색이 되게 잘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핑크기가 적은 코랄? 그런 복숭아 느낌에 가까워요. 처음에 이렇게 바를 때는 시원촉촉하다가 펴바르면 포슬한 느낌으로 볼에 올라오고요. 사실 저는 누즈 리퀴드 케어 치크가 물광 블러셔로 유명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막 광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누즈 페일 블라썸은 베이스가 까진다는 후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먹인 더분 하이드로 스펀지를 사용해주시면 까짐 걱정 없이 스며드는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볼 제품은 네이밍의 베시풀인데요. 제가 릴리바일레드 복숭빔이랑 더불어서 2통을 넘게 비운 유일한 블러셔거든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핑크 블러셔들이 약간 복숭아 껍질 컬러였다면 이 네이밍 베시풀은 정말 복숭아 속살색에 가까워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치 않은 페일한 느낌의 피치 컬러이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 뽀용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명도가 높은 밝은 컬러이다 보니까 계속 덧발라도 진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만 바르면 불타는 고구마가 된다 하시는 메이크업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컬러가 흰기 가득한 뽀용함 그 자체라 어두운 21호 피부에선 발색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시풀은 피부가 밝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립인데요. 특히 봄 소프트 중에서도 저 같은 핑잘 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찰떡인 립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봄 소프트 립이라고 해서 실제로 구입을 해봤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립들은 진짜 봄 소프트라면 성공 확률 100%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제품은 가지고 있는 공병만 6개고 또 미리 하나를 쟁여놓은 헤라 란제리인데요. 실제로 제 지인들은 제가 이 란제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잘 알 정도로 제가 매일매일 쓰는 틴트예요. 이 란제리는 미지근한 컬러감에 살짝 채도가 있는 핑크 립이거든요. 그래서 민낯에 발라도 자연스럽게 혈색을 더해주고 탱글탱글한 유리알 광택 덕분에 입술이 진짜 예뻐 보여요. 란제리는 사실 그냥 쓱쓱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특히 입술색을 한번 죽이고 바르면 더 청초하면서 청순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저와 같은 핑잘봄 혹은 봄 소프트시라면 란제리는 정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 또 제가 여러 통 비운 틴트가 이 피 바닐라의 70%인데요. 이것도 란제리랑 비슷한데 더 핑크기가 강하거든요. 사실 피 바닐라는 단독으로 발색을 해보면 분명 웜한 컬러가 맞는데 란제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소 쿨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봄웜이신 분들
분들 중에서 여름 쿨톤에 걸쳐있는 분들이 썼을 때 특히 잘 어울릴 그런 색감이고요. 이 란제리가 쫀쫀한 꿀광 텍스처라면 피 바닐라는 탱글탱글한 유리알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C 소프티스트인데요. 제가 아무리 핑잘봄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분위기 있는 MLBB 립을 바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드 립이 대부분 하나만 바르면 아파 보이거나 토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3C 소프티스트는 채도가 적당히 있는 누디한 코랄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오렌지 한 방울 섞인 컬러감에 가까워서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창백해 보인다든지 토인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C 립이 광이 진짜 독보적이에요. 물먹광 립으로 유명한 아워글래스 멜팅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촉촉한 물광 느낌이 아워글래스에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소프티스트 컬러는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무지만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입술 안에 포인트 컬러를 따로 발라줘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 다음은 아워글래스 글로시밤 3 컬러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단독으로 하나만 발랐을 때는 봄 소프트인 저한테 딥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찰떡이다 이런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티스트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스릴을 포인트로 얹어주면 정말 세상 예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또 제가 요즘에 너무 잘 바르고 있는 AOU의 베베밤인데요. 이 베베밤 컬러는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피치 코랄 색상이고요. 색이 정말 자연스러워서 생얼 메이크업에 딱인 그런 립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써본 립 중에서 진짜 역대급 광택감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광이라고 해서 막 번들거리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기름광이 아니라 정말 촉촉하고 탱글한 물먹광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 제형만 놓고 봤을 때는 컬러 립밤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퀄리티인 것 같아요. 다만 워낙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지속력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전용 브러쉬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발라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광택감이 워낙 독보적이라 이것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립이에요. 다음은 삐아의 스프링 보틀인데요. 이거는 채도가 빠진 살구 컬러에 가까워요. 제형은 무겁지 않은 가벼운 글로우 틴트고요. 그리고 입술에 올렸을 때 편안해서 이 틴트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매트 립인데요. 3C 카인드 앤 러브예요. 봄웜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트보다는 촉촉한 피부 표현이 훨씬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립이라든지 블러셔가 대부분 글로우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인드 앤 러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립 중에서 유일한 매트 제형이거든요. 일단 컬러를 보면 명도가 높은 베이지 코랄 컬러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사람이 극청순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인데도 정말 가벼워서 바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매트 립이어서 포슬포슬하기는 하지만 각질 부각도 없더라고요. 가을에는 또 이런 분위기 있는 컬러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 카인드 앤 러브는 정말 실패 없는 봄웜 찰떡 분위기 립이라 제가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정착한 립 펜슬이 클리오 벨벳 립 펜슬 2호 피치 베이지인데요.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정말 웬만한 고려미 제품보다 퀄리티가 훨씬 나아요. 지속력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게 색이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버립을 할 때 조금 욕심을 내서 바르더라도 그냥 내 원래 입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클리오 립 펜슬로 입술 외곽 라인을 1차적으로 확장을 시켜준 다음에 음영 라이너로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서 입술을 최대한 크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에 잘 썼던 섀도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제가 손이 자주 가는 거는 이 홀리카홀리카 포리노트예요. 이거는 제가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이거는 어떤 색 조합으로 써도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지근한 컬러감이라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강제 생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데이지크 누드 포션 밀크라떼를 정말 잘 사용했는데 포리노트를 쓰고 나서 이걸로 아예 갈아탔거든요. 포리노트는 보시는 것처럼 맑은 베이지 브라운이 주된 컬러감이고요. 약간 누드 포션이랑 밀크라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너로 풀어줄 컬러가 없고 또 펄 밀착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베이스부터 포인트 그리고 라이너 컬러까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펄의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팔레트예요. 또 섀도우
섀도우 질감도 굉장히 좋고 발색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편이라 컬러를 차곡차곡 쌓아도 텁텁한 느낌 없이 발색만 딱 선명해지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팔레트 중에서 이 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살짝 촉촉한 습식 바세린광 펄인데 이게 정말 뒤집어지게 예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눈두덩이 중앙에 올려줘도 세상 영롱하고 애교살에 발라줘도 촉촉하면서 차르르하게 빛나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봄웜톤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 팔레트입니다.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쉐론 더 비치인데요. 지금 여기에 힙햇 난 거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포리노트랑 더불어서 정말 좋아하는 팔레트거든요. 이 쉐론 더 비치는 핑잘 봄이시라면 무조건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거는 팔레트 하나로 서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요. 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 이 2번이랑 6번을 섞어서 베이스로 올려주시고 8번을 포인트로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는 이 나스의 멜로즈를 사용하시면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거든요. 이게 펜색을 보면 조금 진해서 너무 쨍하게 올라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바탕색인 핑크보다 펄이 훨씬 더 잘 올라오는 그런 섀도우예요. 그래서 저는 핑크 무펄 섀도우를 쓰고 펄감이 아쉬울 때는 늘 나스 멜로즈를 사용하는데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펄 입자가 작고 촘촘해서 눈에 발랐을 때 훨씬 더 영롱하고 빛나요. 다만 이게 단종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핑크 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쟁여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쉐론 더 비치로 피치 메이크업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2번이랑 4번을 섞어서 베이스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1번을 눈가 중앙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핑잘 봄이기는 하지만 봄 소프트 톤이다 보니까 막 너무 쨍한 고채도 색상을 쓰면 메이크업이 언밸런스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딱 미지근한 색감의 중저채도 팔레트라 손이 정말 자주 가서 이것도 강추드릴게요. 다음은 투쿨포스쿨 피치 플레인입니다. 이게 딱 봤을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는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인데요. 그런데 눈에 올리면 발색이 정말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피치 플레인은 프로타준 펜슬을 팔레트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섀도우 입자가 곱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가루 날림 없이 눈가에 제대로 밀착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팔레트는 이 베이스 컬러를 진짜 잘 뽑았는데요. 이게 그냥 보면 무펄 섀도우인데 펄 입자가 작게 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사람이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펄이 습식 섀도우라 밀착력도 되게 좋고 살짝 코랄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발라도 예쁘고 애교살 섀도우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뭐 하나 버릴 컬러가 없는 그런 만능 팔레트예요. 다음은 고렴이 섀도우 중에서 제가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샤넬 레베주 헬시 팔레트 웜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뉴진스 팔레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펄감이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로드샵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또 펄 입자가 굉장히 작고 미세해서 확실히 이게 고렴이 티가 나요. 특히 저는 이 5번째 샴페인빛 컬러 섀도우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반짝임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영롱해서 눈가에 올리면 되게 촉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 바르면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쉬머한 섀도우로만 메이크업을 하면 펄끼리 부딪혀서 안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색감이 다른 펄을 사용해도 펄이 서로 부딪힌다는 느낌보다는 고르게 쌓인다는 느낌이 강해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너무 안 유명해서 제가 단종될까봐 무서워서 영업하는 팔레트인데요. 디어달리아의 블로썸 팰리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땐 쿨하고 페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얹으면 절대 부어 보이지 않고 세상 분위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모브를 바르면 자칫 너무 엄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브에는 웜한 금펄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페일한 섀도우로 아이홀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모브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을
속눈썹을 채워주면 세상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핑크 컬러는 블러셔로 쓰기에도 좋아서 나는 제품 하나로 섀도우 블러셔 2가지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어달리아 블로썸 팰리스도 찐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애교살 섀도우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추천드릴 건데요. 제가 청담샵에서 먼데이 메이크업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애교살 조합이거든요. 정말 봄웜이라면 한 번만 이렇게 발라보세요. 일단 아멜리 코랄 베이지는 웜한 느낌의 코랄빛 쉬머 섀도우인데요. 이 쉬머한 펄감이 진짜 꽤 강한 편이라 눈 밑에 단독으로만 발라도 애교살 존재감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웜해서 베이지 혹은 살구 계열의 팔레트랑 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디올의 TT는 로드샵에서 나오기 어려운 진짜 고급진 세팅광이 돌고요. 아멜리 코랄 베이지보다 존재감이 덜하기는 한데 대신 더 쉬머하거든요. 저는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이 제품 중에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코랄 베이지랑 TT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진짜 웬만한 메이크업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애교살 펜슬로 추천드리는 게 투크의 슬림 아이라이너 투크 베이지인데요. 이거는 정말 밝은 상아색 컬러라 눈밑을 굉장히 잘 밝혀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애교살 펜슬 중에서 가장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속력 좋은 애교살 펜슬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투크의 투크 베이지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엔 하이라이터인데요. 제가 디올 하이라이터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가 네이밍 하이라이터 파퍼 덕분이거든요. 이게 골드빛 컬러인데 금동불상이 되는 그런 색이 아니라 굉장히 은은하게 잘 어우러지는 골드 컬러의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코끝에 진주알 박아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는 앞트임 효과를 낼 때도 사용하기 좋거든요. 피카소 2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하이라이터에 콕콕 묻혀주신 다음에 눈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앞트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봄웜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 메이크업은 한 듯 안 한 듯 연하게 하고 대신 마스카라에는 힘을 빡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잘 쓰는 마스카라랑 속눈썹 영양제 그리고 브로우까지 묶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거는 잼소의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했을 정도로 제 찐찐찐 애정템이거든요. 제가 유명하다는 속눈썹 영양제를 이것저것 정말 많이 써봤는데 잼소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하다가 망해서 속눈썹이 엄청 짧아졌었거든요. 그때부터 잼소를 되게 열심히 발랐는데 속눈썹이 눈에 띄게 길어지더라고요. 속눈썹이 짧을 때는 솔직히 마스카라를 해도 바르기 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확실히 속눈썹이 길어지니까 마스카라 전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마스카라를 바르는 게 재밌더라고요. 속눈썹이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낙타 속눈썹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잼소 영양제 꼭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제가 잘 쓰는 마스카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3호 에스프레소 그리고 7호 딥 로즈입니다. 일단 제가 같은 제품을 이렇게 다른 컬러로 산 이유가 있어요. 이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는 솔이 진짜 얇아서 정말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바르기가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막 속눈썹이 볼륨감 있게 표현되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표현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륨 마스카라보다는 이렇게 롱래쉬 마스카라를 즐겨 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스카라를 바르면 눈에 되게 잘 묻어서 고르는 게 까다롭거든요. 뮤드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깔끔하고 길게 표현이 되면서도 번짐이 없어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즘에 매일 바르는 게 바로 이 딥로즈 컬러인데요. 붉은기가 가득한 로즈 컬러라 진짜 핑크 메이크업이랑 찰떡이거든요. 이게 브라운이나 블랙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마스카라 못 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붉은 로즈 컬러라 발랐을 때 분위기가 있으면서 그윽해 보이고요. 그리고 언더에 발라도 되게 오묘하거든요. 저처럼 핑잘봄이신 분들은 핑크 메이크업을 주로 하실 텐데 마스카라도 이런 핑크로 한번 바꿔보세요. 다음은 에스프레소 컬러. 봄웜 특성상 블랙 마스카라보다는 브라운 마스카라가 잘 어울리거든요. 확실히 은은한 브라운 컬러를 발랐을 때 튀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에스프레소 컬러는 확신의 갈색이라 인상이 부드러워 보여요. 사실 브라운 마스카라라고 해도 발랐을 때 블랙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확실히 블랙에 비해서 밝고 또렷한 브라운 색감이라 속눈썹에 발랐을 때 블랙이랑은 확실한
색상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봄웜톤이라 블랙보다는 부드러운 브라운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해도 또 블랙 마스카라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블랙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써본 블랙 마스카라 중에서 제일 안 번져요. 번짐 없는 걸로 유명한 키스미나 클리오도 제 눈에선 다 번졌는데 이건 진짜 번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롱래쉬인데 볼륨감도 잘 잡아줘요. 또 따로 베이스 마스카라를 쓰지 않더라도 컬링력이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안 번지는 블랙 마스카라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잘 쓰는 브로우를 추천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봄웜톤은 흑발보다 갈색모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눈썹 컬러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분명 내 퍼스널 컬러에 맞게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눈썹 컬러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사용하는 제품이 로레알의 마지패션 13인데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걸로 눈썹 염색을 해주니까 따로 브로우 카라를 챙겨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눈썹모가 얇으신 분들은 13분, 그리고 눈썹모가 두껍고 숱이 많으신 분들은 16분 정도 방치해주시면 눈썹이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눈썹 염색을 해준 다음에 제가 눈썹을 그릴 때 사용하는 제품이 이 두 가지인데요. 아나스타샤의 브로우 파우더 터프, 그리고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월넛 브라운이에요. 이 두 제품은 모두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 상태라 면세점 혹은 인터넷 직구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이 아나스타샤 브로우로 눈썹 빈 곳을 채워주면서 쉐입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브로우를 사용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월넛 브라운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눈썹 염색을 한 다음에 이 두 조합으로 사용해주시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원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가 있는데요. 페날리곤스의 루나라는 향수예요. 이거는 갓 피어난 어린 장미잎에 시트러스 한 방울을 섞은 느낌이라 굉장히 여리여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이거든요. 사실 장미 향수 중에서도 딥티크, 롬브로단로 같은 건 뿌리나 줄기 냄새가 치고 올라오는 반면에 페날리곤스 루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리여리한 향이 쭉 지속이 돼서 봄웜이신 분들이 썼을 때 더 잘 어울릴 그런 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화장품에서 이거는 꼭 사야 된다 하는 베스트 3를 꼽아보자면 홀리카홀리카의 쉐론 더 비치, 헤라의 란제리, 그리고 디어달리아의 소프티입니다. 봄 소프티인데 핑크가 잘 어울리신다면 이 세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절대 실패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잘 쓰고 있는 봄웜 화장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랑 같은 퍼스널 컬러를 가진 분들이시라면 분명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